안녕하세요. 7월 17일자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뒷부분에 7, 8 그리고 9, 챕터 9 초반을 이제 저랑 같이 하실 텐데요. 챕터 6까지는 좀 스트럭처 데이터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7부터는 언스트럭처 데이터인 텍스트 마이닝 쪽에 집중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챕터 8은 좀 에틱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챕터 7에서 다룰 부분 리딩이 7.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for 비즈니스 저희 메인북이죠. 여기 북 안에 있는 챕터 10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 챕터 7.2에서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추가된 책이죠. 머신러닝 인 비즈니스 쪽에 있는 챕터 9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이제 실예를 할 건데요. 실예인 이제 논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여기 뭐 파트 1에 있는 스탁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실예를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이다 하면 뭐 NLP 뭐 이런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너무 지저분하다, 어렵다, 뭐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게 해보지 않으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 텍스트 분석 목적이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언어가 굉장히 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심플하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 7.1.1이 바로 왜 텍스트가 더러운지 저리한지 그 이유가, 그리고 왜 어려운지 이런 이유를 다루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볼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Word can varying lengths and text field can have varying number of words. Sometimes word order matters, sometimes not. 이게 일단 자연어 부분이 되게 랭스가 좀 되게 다양해요.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단어도 숫자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긴 것도 있고 진짜 이것도 짧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월드의 순서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니까 이해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ungrammatically misspell 뭐 이런 경우 뭐 그래머 전혀 문법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스펠링이 조금 틀려도 또 그것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abbreviate, 심지어 이제 단어를 줄여도, 왜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길게 말 안 하잖아요. 암 해주세요 이래도 카페에서 다 알아듣고, 이제 그런 이렇게 줄여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시나미넘이라고 해서 뭐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말만 해도 왜 배라고 하면 우리 이 배도 있고, 그리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심지어 뭐 수학적 개념에서 몇 배 단위를 얘기하는 그런 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크로스가 사실 거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 프렌드라고 해서 진짜 친한 친구를 얘기할 때도 크로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 중에 이제 키워드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corpus, document, token, term, word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챕터 7.1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실 게 생소한 단어일 수는 뭐 corpus라고 이게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다큐멘트를 다 모아놓은 A collection of document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큐멘트를 조금 더 쪼개가지고 토큰으로 쪼갭니다. 이 토큰으로 쪼개는데, 이 토큰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텀이랑 똑같은 말이고 월드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책만 봐도 뭐 우리 지문이 엄청 긴데 그 안에서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은 하나씩 이제 다 쪼개서 보는 게 아무래도 분석적으로 더 효과적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의 큰 책 한 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한 문단을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뭐 이 정도 되는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가 뭐 여러 개 있으면은 이 문서 자체를 여러 개를 커퍼스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요거 하나만 떼서 보는 거, 요거 하나 이제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말들을 다 쪼개고 이걸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커다란 문단 안에서 문장 하나만 쪼갠 것도 요것도 토큰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그냥 토큰과 텀과 월드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서는 쪼개가지고 만든 단어들을 bag of word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가방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말하면 말뭉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뭉치, 이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제 텍스트 분석 어떻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문제를 보시면은 bag of word approach including following step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TF, IDF라고 있어요. TF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얘기한 term frequency, 그 여기 얘기한 IDF가 있고요. 줄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term frequency는 그냥 진짜 이름 그대로 문장 안에 내가 원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몇 개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고, inverse document frequency, 그러니까 document frequency가 이제 문서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문서 안에 단어가 들어간 문서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이제 역수로 보는 건 이제 IDF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를 같이 보는 거 TF, IDF라고 해가지고 이제 TF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IDF랑 같이 해서 TF, IDF라고 많이 또 얘기를 하고요. 일단 TF부터 볼 건데, 이게 결국은 많은 단어가, 그러니까 해당하는 어떤 핵심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분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예시가 아까 전에 다큐멘트 개념으로 이제 문장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Jazz music has a swing rhythm.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큐멘트가 Swing is hard to explain. Swing is hard to explain. 그 다음에 다큐멘트 세 번째가 Swing rhythm is a natural rhythm. 아이고. is 줄을 아이고. 맞죠? 이제 문장 3개를 두고선 이거를 term frequency를 이제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도큐멘트 하나씩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 자체를 토크나이즈 할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어별로 몇 개씩 들어와 있는지 카운트를 해줄 거거든요. 보시면 사실 지금 책에 테이블 10.2 378페이지 보면은 카운트를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여기 다 잘라놓은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bag of words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explain, hard, has, is, jazz, music, natural rhythm, swing, to 이거를 이제 bag of words라고 하는 거고, 이 아래 각 다큐멘트 1, 2, 3마다 들어있는 단어들을 이제 세워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는 한 번 들어가 있고 explain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hard도 안 들어가 있고 has 들어가 있고 jazz, music, rhythm, swing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explain, hard, is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드 카운트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리듬이 요게 이제 더큐멘트 1에서는 하나 들어가 있고 얘는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리듬이 3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지금 빈도가 많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스윙도 하나, 둘, 셋, 요것도 3번 들어서 되게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가 있냐면, is, music has, is, 얘도 2번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리듬 중요한 거 맞죠? 스윙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i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영어상 많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is라는 게 사실 뭐 그냥 비동사인데 뭐 계속 문장에 진짜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결코 2번 나왔다고 해서 재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텀 프리퀀시를 하면은 물론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영어 언어 특성상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것들을 조금 더 마이닝을 해서 효과를 높여서 정확도를 높이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온 예시가 바로 요 378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시가 좀 길어서 한 문단을 이제 가져다 놓은 거예요. Microsoft Curve and Skype Global,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것도 토커나이즈를 해가지고 텀 프리퀀시를 세워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짚고 가야 될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좀 나름 순서가 있는 건데, 여기도 써놨어요. Normalization, Steaming, Lemmatization, Star Words라고 써놨는데, 일단은 이 문장 안에 있는, 이 문단 안에 있는 이 영어 글자 월드들을 normalize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M이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 글로벌, 스카이프, 이거 다 이제 대문자로 한 개씩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소문자로 다 바꿔주자. 이제 그게 normalization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앞에도 스카이프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뒤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다 똑같이 S만 대문자, M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통일성 있게 이 문단 안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이슈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예를 보면은 아이폰이라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폰을 아이폰이라고 쓰죠. 이렇게도 쓰는데 아이폰이라고도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 3개 다 똑같은 거잖아요. 3개 다 똑같은 건데, 얘는 소문자로 썼고, 얘 여긴 대문자로 썼고, 이건 다 대문자로 썼고, 이러다 보니까 3개의 단어를 다 다른 단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단어를 다 소문자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로어케이스로 다 만들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자. 그런 과정을 일단 첫 번째 과정을 정규화 과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트리밍, 레마타이제이션. 이게 2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스트리밍이 한국말로 이제 어간 추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레마타이제이션이 표제어 추출이라고 하는데, 예를 보시면, 스트리밍은 단어에서 이제 앞부분만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today announced, 그래서 announced라는 단어로 이렇게 여기는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단어는 announce지만 여기는 announced라고 썼어요. 근데 이 announced가 사실 그냥 ed가 붙을 때도 있고 ing가 붙을 때도 있고 뭐 s가 붙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를 좀 통일감 있게 앞에 부분만, 변화되지 않는 이 앞에 부분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로 스트리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ANNOUNC가 이게 원형인데, 실제로 쓸 때는 여기선 줄여가지고 그냥 C까지만 보이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거 말고도 레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저 표저 추출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냥 표준어로 어너운스라고 그대로 쓰겠죠. 뭐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던 is라던가 are라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be로 통일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 레마타이제이션, 그리고 이거는 어간 추출 스티밍.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좀 다른 방법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써서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단어를 통일감 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하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스타워즈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불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용어라고 해서 사실은 영어에서 의미는 없지만 많이 쓰여지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단어들을 removed, 이걸 좀 제거해주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더나 of, on 같은 단어는 그냥 제거를 하고 그냥 이 문장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문제 워드들만 뽑아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 이 순서가 꼭 요 순서들만 다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문단을 주어지고 나서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하려고 할 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노멀라이제이션 꼭 뭐 안 하고 일단 스티밍부터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를 제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스타워즈라고 해서 뭐 돌아다니는 커다란 표준 같은 사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전들 말고도 내가 여기다가 뭐 추가를 더 하는 거죠. 특성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고객이랑 상담한 내역을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고객 상담하면은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상담은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앞에 서두에 그냥 뭐 인사 같은 것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텍스트 뒤에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뭐 이탈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아맞추려고 할 때 되게 불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 의견을 넣어서 내 마음대로 스타워즈에 넣어가지고서는 사실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테이블 10.3.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카운트앤 순서대로 많이 나온 단어를 이렇게 앞에다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카이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결국 요 두 회사가 어그리먼트 했다. 이 내용이 이 문단에서 핵심인데, 그거대로 턴 프리퀀시가 나온 모습이죠. 스카이프가 3번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번 나왔고, 어그리먼트가 2번 나왔고. 그렇게 해서 턴 프리퀀시로 좀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비동사 같은 게 자주 나오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로 해서 지었다 쳐도 사실 이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앞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뭐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하려고 한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은 사실 어떤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나눠가지고서는 뭐 요만큼 이렇게 특성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서는 클러스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도 뭐 중요한 단어가 있고 여기에도 뭐 중요한 단어가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사실 이건 되게 의미가 없는 단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턴 프리퀀시를 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 문단에서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모든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좀 알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를 이해하려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텀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첨이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다큐멘트 안에 있고 이 다큐멘트들이 이제 모여서 큰 다큐멘트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다큐멘트 1, 다큐멘트 2, 3이 있으면은 T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없고 뭐 여기에는 있고 이제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이제 다큐멘트가 각각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큐멘트에는 T가 한 100번 나왔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뭐 뭘로 할까? 뭐 스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100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는 한 2번 나왔고 여기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러면은 사실 다큐멘트에 T가 몇 번 있는 건지 세는 거니까 여기 100번이 나와도 그냥 DF는 이제 2개가 나오는 거죠. T는 2개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이제 2개만 나왔다 해서 이렇게 2개. 이렇게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을, 사실 이거는 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프가 책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일단 수식부터 먼저 보면은 책에 나와 있죠. 책에 380페이지 나와 있죠. IDF 1 플러스 로그 넘버 오브 다큐멘트 수고요. 밑에는 넘버 오브 다큐멘트 컨테이닝 T를 포함하고 있는 다큐멘트 수고. 그러니까 밑에는 다큐멘트를 T라는 내가 원하는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고 문서의 수고, 위에는 전체 문서의 수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여지면 이게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뭐 6개의 문단이 있고 100개의 첨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자연 로그를 쓰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겠죠? 여기가 1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여기서 자연 로그를 사용한 이유가 D가 늘어날수록, 문서의 수가 늘어날수록 IDF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연 로그를 쓴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을 더해준 이유는 아무래도 1을 더해준 이유는 이제 특정 단어가 T가 전체 문서에 출현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이제 여기에 0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을 더해줘가지고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이론은 전체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중요도가 낮고 특정 문서에만 자주 나오는 단어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TF-IDF 식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TF-IDF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라서 이제 두 개의 식이 아래 보시다시피 TF-IDF는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TF-IDF 이제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거의 7.1에서는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되게 기본 개념이에요.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텀 프리퀀시를 세어보고, 그 다음에, 문서 안에 그 T가 몇 개나 있는지 IDF를 한 다음에, 실제로 텀 프리퀀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오히려 중요도 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잘못 분석된 결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 IDF로 보완을 해서 한다. 그리고 이때 텀 프리퀀시는 나타내기 전에, 세우기 전에 백 오브 월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토큰이 얼마나 있는지 세는 건데, 이걸 또 백 오브 월드로 만드는 과정 안에는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스테밍이나 레마타이제이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스타월드를 통해서 불필요한 단어는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 오브 월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번을 보면은 백 오브 월드 어프로치가 사실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단어를 개당 한 개씩 보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죠. It is not good. It is not good. It's too bad. It's too bad. 그리고 이 문장하고 It is not bad. It is too good. 이거 두 개 보면은 사실 백 오브 월드로 본다고 하면은 단어가 숫자도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토커나이즈에서 보면은 굿 한 번 나왔고 배드 한 번 나왔고 근데 여기도 배드 한 번 나왔고 여기도 굿 한 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순서라던가 이게 not good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드의 의미인 건데 전혀 배드의 의미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백 오브 월드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건 not bad인데 not bad라고 해서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not good과 not bad라고 인접해 있는 두 단어의 의미 자체를 백 오브 월드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 오브 월드의 큰 단점은 이런 순서를 무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그래서 백 오브 월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앵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예시를 순서대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D번을 보면은 list the step used in converting a document to a term frequency representation. 그리고 2번 문제도 있고요. Describe the treatment for rare and common word when deciding the weight of term.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도 어떤 거는 조금 레어하게 나오는 단어들도 있을 거고 되게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건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약간 F번이 뒤로 가 있는데 FG 같은 경우에도 좀 앞에 이거랑 같이 예시를 통해서 볼 거예요. Identifying a general shape of IDF when plot against the number of documents containing the term. Analyze the equivalent between the probability of term and its IDF. 이것도 이제 다 앞에서 볼 건데 책을 보고 이제 예시를 볼 거예요. 이제 보시면 시작이 even with a fairly small corpus of 15 documents라고 시작을 해요. 사실 이게 책에서 이쪽만 보면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길어가지고 요만큼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이 앞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재즈 작곡가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문단으로 한 15개 정도 나열되어 있어요. 책에서도 15개 다 없고 한 3, 4개 정도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고서는 그 설명을 가지고서는 실제로 우리가 특정 작곡가를 찾을 거예요. 그 특정 작곡가의 특성을 이제 검색 엔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장 유사한 그 작곡가를 찾을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fairly small corpus of 15 documents 여기 이제 놓고 그 중에서 vocabulary are too large to show here.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좀 문단이다 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한 2,000개 정도만 스트리밍을 했고 스타월드를 리무브하고 이제 그 다음에 2,000개 정도만 이제 단어를 뽑아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famous jazz saxophonist born in Kansas who played bebop and Latin.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페이머스 재즈 색스포니스트는 캔사스에 태어난 사람이고 색스폰 연주가인데 이 사람이 비바과 라틴을 주로 이제 연주했다. 그래서 이거를 찾을 겁니다. 그 15개 중에서 누가 가장 이제 제일 유사한 사람일지를 이제 찾아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여기서는 이제 스트리밍부터 먼저 했다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first 중간에 보면 first basic streaming is applied. Streaming method is not perfect and can produce terms like Kansas and famous from Kansas and famous.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스트리밍을 처음에 먼저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사스나 페이머스에서 S를 빼버리고 이제 캔사로만 했고 페이머스에서 뒤에 S를 빼버리고 페이머까지만 이제 잘라줬단 말이에요. 스트리밍을 하면서 어간 추출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줬는데 여기 얘기했죠. 스트리밍이 perfection usually is not important.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을 했지만 조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not perfect.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사실 스트리밍이라는 게 한 문단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문단 안에서 똑같은 형식으로만 스트리밍을 한 거면은 통일감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온 게 figure 10 이거 2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 스트리밍을 하고 나서 스타 워즈를 리무브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비밥, 후, 재즈,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인 같은 경우엔 제거를 했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지 보시면 이제 인을 제거를 했고, 그리고 엔드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였는데 옆에 이제 383페이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딱 숫자가 스토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8개 딱 줄은 모습을 보이죠. 훨씬 이게 좀 가벼워진 모습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383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Jazz and play are very frequent in this corpus of jazz musician biographics, so they get no boost from IDF.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TF의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는 중요도를 판별하고 뭐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러는 거에 조금 약간 부스팅을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이 결국은 이게 재즈 아티스트에 대한 뭐 전기 이런 걸 이야기한 거다 보니까 재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이제 재즈를 연주하다 보니까 프레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 여기 10.4, 10.3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실 또 스타워즈로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아마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떤 걸 배웠냐면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를 배웠어요. 저랑 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거냐면 뭐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계산한다거나 맨하탄 디스턴스를 계산한다거나 뭐 코사인 거리 구하는 걸 했을 텐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 문장과 가장 유사도가 깊은 15개의 아까 전에 그 작곡가를 이야기한 그 문장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깊은 문서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코사인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다 아시죠?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유사도를 어떤 문서하고 어떤 도큐멘트하고 가장 유사도가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나온 게 385페이지 위에 있는 테이블 보이시죠? 시뮬리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숫자를 낸 건데 찰리 파커가 우리가 찾던 사람으로 나와요. 문장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게 0.13으로 가장 높아서 찰리 파커가 우리가 찾던 캔사스에서 태어난 사람, 색스폰 연주자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턴 프리퀀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찾는지를 계산하는 걸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았는지 이런 거를 과정 이제 하나하나 여기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이 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사실 이제 책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 어차피 예시된 논문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용어로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TF, IDF까지 예시까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H, Calculate the entropy of a term using IDF. 이제 IDF를 엔트로피의 term of using IDF.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는 이제 계산하는 걸 할 건데, 일단 우리 IDF 식이 있잖아요. total number of document 분자고 그 다음에 number of document containing t 이제 t를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그리고 분자는 total number of document 이제 이거 IDF는 실제로 요거를 요렇게 했죠. 근데 사실 1이 되게 상수라서 내가 좀 있으나 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한다고 하면은 P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결국은 로그 P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앞 시간에 만천 수학 기초에서 배웠죠. 로그가 이제 P분의 1 이 로그는 결국은 마이너스 로그 P랑 같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만약에 T를 가지고 있지 않은 not T 하고 있는 걸 구한다고 하면 로그 이렇게 되죠. P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P가 사실은 바이너리 개념이라서 P1 플러스 P2가 1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걸 P1이라고 하면은 P가 아니니까 P1은 1 마이너스 P2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2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죠. 근데 보시면 여기 3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 오타가 났어요. equal to log P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log P분의 1은 마이너스 log P다. 근데 지금 여기 385페이지에 마이너스 자가 빠졌어요. 크리티컬한 에러죠.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38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래프로 나와요. 왼쪽부터 지난 점수로 시작되는 거 이제 그게 IDF고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작은 점수로 시작되는 게 T를 컨테이너 하고 있지 않은 IDF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더해지고 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계산되는 맨 마지막에 이제 엔트로피 이거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엔트로피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여기 그냥 책으로 보겠습니다. 엔트로피가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See the upper left graph, figure 10, 5. The two graphs are mirror image of each other, as we might expect it.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for binary term where P2는 1 마이너스 P1. 이게 엔트로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P1 로그 P 마이너스 P2 로그 P2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엔트로피 T가 이제 마이너스 P 로그 P 이거와 똑같이 이제 치환을 해줬기 때문에 1 마이너스 P를 곱한 로그 1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T가 이제 뒤에 식이 나와요. 엔트로피 T가 결국은 P 곱하기 IDF T 플러스 1 마이너스 P IDF not T T를 컨테이너하고 있지 않은 IDF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샘플 exam, 샘플 테스트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샘플 테스트에 나와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뭐 P 곱하기 IDF T 플러스 1 마이너스 P 뭐 IDF not T 여기에서 뭐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되게 헷갈리게 나와가지고 찍는 그런 샘플 테스트가 나왔던 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 엔트로피 계산하는 것까지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3.1.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